어쨌든 정치는 뭐 통합당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지난 20대에도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네. 흥행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탄을 하고 규탄을 하고 교체를 주장을 했지만 역시 뭐 이번 총선 결과는 나타난 그대로인데 과연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후 문재인 정권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우선 이해찬이든 이낙연이든 협치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또 겸손해야 한다. 또 권력을 절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협치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은 그전에는 협치가 필요했지만 지금 협치가 필요 없잖아요. 당당하게 나는 협치가 아니고 책임이라고 볼 거예요. 협치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책임 있게 전체 구성원의 안전, 복지 향상, 그 다음에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협치가 아니라 설득의 정치를 해야 돼요. 이제는 의석이 모자라서 뭘 못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거의 반헌법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파괴적인 정책을 내놓고 밀어붙이면은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못 막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주권자인 국민한테 갑니다. 근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정책을 가지고 그것을 책임감 있게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야당은 당연히 따라갈 거예요. 야당이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반대할 거는 반대할 거예요. 왜? 지금은 싸워서 누워서 투쟁을 해도 안 되잖아요. 선진화법에 의해서 헌법 개정을 제외한 다른 모든 거는 이제는 모든 책임은 집권 세력과 그러니까 정부와 집권 당한테 다 이제 위임돼 있어요. 선진화법 자체도 지금 무력화가 된 거죠.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는 뭐 협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에 대한 책임. 대한민국을 인정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대한 이 책임,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야말로 신중하게 설득 권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협치는 이 당내보다는 더 중요한 게 국민들한테 어떤 정책으로 국가적인 안정성, 복지 향상, 위기 극복, 그 다음에 다시 제도약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보여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현재의 정부나 정치 세력이 그런 측면에서 국민을 설득하거나 국민들 전체를 이익을 주는 방식의 차관이 될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을 설득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것은 여야가 다르거든요. 그건 뭐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간에. 그래서 늘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합이 필요한 거예요. 뭐 180이 아니라 200석을 가져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렇죠. 정치적 지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까. 더군다나 지금 내년 4월이면은 이번에 또 부산에서 오거돈 시장이 전 시장이 됐습니다만은 불미스러운 일을 벌여가지고 부산시장 재선거도 있고 재보궐선거 내년 4월에 큰 또 일종의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 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또 내년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당장은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해찬 대표나 이낙연 전 총리가 이야기한 대로 뭐 좋은 의미의 협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이렇게 정치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협치가 뭐 됩니까? 지금까지 협치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협치가 필요할 때 협치를 안 했고. 안 해도 될 대로 지금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같이 지자는 거예요. 뭐 잘못되더라도. 안 되죠. 지금은 재난지원금 받지 않습니까? 직시해야 되는 게 그거는 지금 이 정도의 나는 지금 현재 몇 가지 지금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국제 정치가 거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태풍 속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우선 그러니까요. 첫째 어떻게 밝혀질지 명정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선거에 대한 논란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 지금 핵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북한 권력의 지금 불안정성, 김정은의 뭐 여러 가지 지금 알 길이 없죠. 북한 변수 있죠. 그다음에 중국이 문제를 일으켰다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중국이 우한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중국이 행한 전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이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중국의 이 문제가, 중국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경제, 국제 정치 뭐 등등. 그 다음에 그 전부터 북한 핵 문제와 또 무역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과 또 북한까지 포함된 동북아 국제 정치 경제 혹은 전략 질서 이 문제가 지금 거의 1년 내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큰 쓰나미가 지금 왔어요. 그 쓰나미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 집권당은 지금 아마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이 거대한 역학에 대해서 계산하고 최소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정말 겸손하게 이런 아주 합리적이고 겸손하고 헌법에 맞게, 헌법을 대충 여론 조작하고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아무리 180석이든 뭐 190석 합해서 그래서 범자파 하면 190이 되는데 190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야당은 지금 당내 민주주의 그다음에 자강자치 부분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스스로 저당이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치 정책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유도해주고, 그 뒤에 그게 되면은 나는 후보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당 내든 바뀌든 간에 골라질 거로 봐요. 그리고 페어하게 공정하게 해야지 또 누구 들어가서 누구 줄 서고 해가지고 가면은 가망성 없습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불어오는 중요한 쓰나미에 우리가 휩쓸려 갈 가능성이 크고 국민들이 상당한 이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외부적 요인도 뭐 큽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우리 경제도 그렇죠.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과연 올해는 뭐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은 뭐 기본이죠. 불문 가지고 예. 그런 경제 문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은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울러서 지금 여권에서는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자마자 국가보안법 뭐 폐지 문제도 일부에서 거론하고 그러니까 있고, 또 이념적인, 하나는 예.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또 법인세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갖고 뭐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은 아주 그냥 뭐 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2년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올 정도, 내년 봄 정도까지만 뭐 실질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남북 관계라든가 또 무슨 보안법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과속을 할 우려는 없을까요? 그렇지 그렇죠. 않아도 뭐 지금 그게 탈원전이든 소주석이든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쪽의 기본적인 성격이었는데 그게 심판이 안 됐죠, 이번에. 예, 안 됐거든요. 안 코로나에 됐는지, 묻혔어요. 안 됐는지, 못 됐는지, 예. 뭐 코로나 때문에 묻혔는지, 예. 또 다른 그런 또 요소도 것들이 하나 있고. 좀 가공할 그래서 어떤 지금 미래로 다가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각자 정신 바짝 차려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면서 코멘트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가 너무 위험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개헌 문제도 뭐 권력구조 문제를 떠나서 이미 2018년에 네. 이념 지향형 개헌안을 문재인 정부가 내놨습니다. 그때 조국이 다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다시 뭐 기간이 좀 있으니까 개헌 문제가 제기될지 안 될지 현재로서는 뭐 가늠하기는 애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개헌을 통해서 어떤 정치 체제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혹시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또 우려도 일각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그 굉장히 지양, 예. 자제하거나 지양되어야 될 요소이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Great Lockdown, 모든 국가들이 당장 이 시스템이 연계해 있는데 지금 다 단절됐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산업적이든 뭐든 간에 Great Shutdown이에요. 거의 대부분 속도가 줄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지금 기초가 생산이나 기초가 대부분 다 하프 이하로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무너져 가는 거 아닙니까? 기반 자체가. 그러니까 뭐 중국의 경우에 어제의 자동차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아니라 공장 가동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장이 85%는 문을 열었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 가동률은 30%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데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은 중국 시진핑 정부 주석 체제가 너무 세계 도발을 많이 하니까 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 소위 산업 공급처로서의 그 역할을 다른 쪽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전략을 썼고, 그다음 거기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연착륙을 시키려고 했다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경착륙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락다운, 셧다운이 되는 상황이고 용표는 재주가 없어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쪽, 그다음에 이 락다운 상태를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재정 정책이든 무슨 긴급 정책을 통해서 소위 긴급 대응을 제외한 다른 뭐 지금 이념이라든지 헌정 체제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소모적인 변경을 가하려고 그러면은 경선은 뭘로 골로 갑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그럴 가능성이 위험이 높죠. 말하자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예를 들면 근데 이미 이제 3권을 다 쥐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선관위, 네, 지방정부 다 쥐었어요. 하다못해 교육감들까지.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견제할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견제할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자면은 박근혜, 이명박 탓을 할 수 있는 때 네. 하고 네. 그때는 막 밀어붙입니다. 근데 자기한테 모든 책임이 주어졌을 때는 생각하겠죠. 그걸 감정적으로 오케이 이걸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게 정말 자기들의 기본적인 목표 같으면은 그때는 국민하고 싸우면 되겠죠. 그래서 자칫 내가 피냄새가 나면 어떻게 하냐. 국민저항권이나 뭐다 해서 우리 체제가 완벽히 다른 체제로 바뀐다는 게 시도가 되고 추진이 될 경우에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권, 저항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충돌될 가능성을 저는 사실은 내심 마음속으로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을 아마 180석을 딴 합해서 190 소위 좌파연합이 그런 측면에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이 체제 변경의 시도를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헌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국민들이 설득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체제 변경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차피 이 경제가 1, 2년 내에 회복되기는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대선은 가까워오고 또 당장 내년 4월에 또 재보선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는 코로나를 어떻게 넘겼는데 사실 뭘 성과가 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남북 관계라든가 또 다른 분야에서 오바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게. 무슨 토지 공개념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대다수 국민들은 또 박수를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잘해야 될 텐데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또 뭐 다른 변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담대하게 상황은 직시를 하고 대처를 해야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성원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총선 이후
제기됐던 여러 쟁점이라든가 앞으로 제기될 현안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현안 또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